먼저 어디 보시냐면 461페이지 3절 주택의 건설 파트 보시면 뭐 내용 보지만 여기는 그냥 거짓성 나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몇 개 골라서 봅니다. 하나만 볼게요. 462페이지 위에 가로 2번 보시면 주택의 규모별 건설 비율 나오죠. 거기 가끔 나옵니다. 국장은 적정한 주택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 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몇 프로? 요거 동그라면서 75% 이하 범위 안에서 일정 비율 이상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가로안에 보니까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할 때는 100%까지. 두 개 봐주시고 나머지는 천천히 봐도 됩니다. 오른쪽 중요한 게 있었죠? 주택의 감리 보겠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저를 봅니다. 건축법상 감리자를 지정한다. 그러면 건축주가 하죠. 그렇죠? 주택법상은 사업 주체가 하는 걸로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누가 합니까?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합니다. 만약에 주택법상 사업 주체가 만약에 감리자를 지정한다면 서로 어떻게 할까요? 싸바 할 거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지정해버립니다. 둘이 주택은요 수백 명, 수천 명이 하는 건물인데 무너져 보세요. 얼마나 그게 처참해. 그러니까 아예 승인권자가 아예 한다. 그래서 1번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와 시군구가 리모델링에 허가했을 때 세 번째 줄에 감리자로 지정해라 등등등 다음에 나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줄 겁니다. 인접한 둘 이상의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인접한 2개, 3개, 4개 줄 거예요. 감리를 잠자를 같이 공동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알아두시고요. 그럼 어떤 경우냐? 넘깁니다. 300세대 미만인 경우는 1번 건축사 개인도 가능하고 건설기술 영영업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300세대 이상을 되는 개인은 안 되고 바로 건설기술 영영업자만 가능하다. 2번 별표하세요. 별표 2번. 동그라미 2번. 자,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줄 거예요. 국가, 지자체, 토지공, 지공입니다. 하지 않아요. 하여튼 어디 법이나 공공시행령은요 무조건 다 안 해. 항상 민간인만 골치 아프죠. 그런데 밑에 거 도시형 생활주택 마찬가지입니다.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거 알아두세요. 넘깁니다. 넘겨서 이제 사용검사권자 보겠습니다. 절로 볼까요? 먼저 우리가 사용검사권자는 저를 보세요. 이따가 한번 절차 한번 쓸 거면 쓰도록 하고요. 무조건 특시, 특도, 시군구인데 특시, 특도, 시군구는 우리가 줄여가지고 그냥 시군구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이다, 금천구다. 그럼 금천구 안에서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무조건 누굽니까? 서울시장이죠. 10만이 넘든 말든지 간에. 그런데 사용검사권자는 구청장이에요. 그렇죠? 시군구니까. 특시, 특도는 알다시피 북치고 장구 다친다 지가 알아 하지만 시군구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특광이 아니고 구청장이다. 자, 만약에 광명시 안에서 지방공사가 시행합니다. 대지 면적이 10만 이상이에요. 그러면은 누가 승인권자죠? 도지사, 경기지사예요. 맞죠? 그죠? 하지만 사용검사권자는 무조건 광명시장이에요. 왜? 시군구니까. 하지만 국장은 뭐냐? 국장한테 승인받은 자는 국장 찾아가서 사용공사를 받는다. 끝. 이게 다예요. 다. 좀 이따가 판사할 겁니다. 지금은 그 정도만. 1번 나오잖아요. 두 번째 줄에 누구라고요? 시군구다. 가로 안에 나오잖아요. 그죠? 국장한테 승인받은 자는 국장 찾아가서 승인받아라. 즉, 사용검사 받아라. 그 얘기죠. 자, 다만, 네 번째 줄에 다만,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1공구, 2공구니까 당연히 공구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가 있고 당연하죠. 즉 착공신고도 공구별로, 사용검사도 공구별로 몇 번 얘기했어요. 사업계획 승인은 한 번에, 그리고 동별로도 사용검사를 받을 수가 있다. 동별로 뭡니까? 101동, 102동 아시겠죠? 그거 얘기해요. 1번, 2번, 3번 묶어서 읽어주시고요. 자, 가로 2번 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신청입니다. 박스 안 보니까 1번은 뭐냐? 사업주체가 파산. 건물 짓다가 망했어요. 그러면은 이때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 예정자가 잔여 공사하는데, 자, 1번, 바로 1번을 세부적으로 적은 것이 밑에 동그라미 2번이에요. 2번. 거기 보시면 위에 박스 안에 1번 있죠, 1번. 2번 있죠.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 2번 있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살펴. 그러면 사업주체가 파산됐기 때문에 시공보증자 또는 입주 예정자인데 어떻게 하느냐? 자, 2번을 먼저 볼게요.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두 번째, 시공을 보증한 자가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끝나면은 사용검사를 받고요. 다만 아예 시공보증자가 없거나 있는데 얘마저도 파산됐습니다. 그때는 마지막으로 뭡니까?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정하여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순서. 그 정도만 봐주시고요. 자, 박스 안에 2번. 1번은 파산이고, 1번에요. 거기 파산 등 줄 거예요. 박스 안에 1번. 파산 등. 박스 안에 1번에 파산 등. 2번은 뭐냐? 정당한 이유 없이 일 거예요. 막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정당하지 않는 이유,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 절차 안 하고 있어요. 그죠?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주택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시공자, 입주 예정자, 관련된 사람 어느 누구나 이거 건물 다 진 거니까, 그죠? 다 건물 완공된 다음에 사용검사를 자꾸 늦추고 있다는 얘기죠. 가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 관련된 사람 누구든지 전부 다 아시겠죠?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번보다 1번하고 동그라미 2번이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 3번까지 동그라미 하세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사용검사를 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시공보증자 또는 세대별 입주자의 명의로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 및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까지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4번까지 할 필요 없어요. 쌍가리 2번 사용검사 기간 얼마나 해? 15일 내에. 절로 보세요. 건축법상은요, 건축법은 사용 승인, 주택법은 사용 검사를 부르죠. 그죠? 이럴 때 건축법상 사용 승인은 며칠 내에? 럭키 7. 럭키 7. 몰라요? 7일. 7이 7일이야. 아시겠죠? 며칠? 7일. 아니, 모를까봐. 대답 안 하니까 난 모르는 줄 알았지. 며칠? 7일. 주택법은 15일. 공법은 이 숫자와의 싸움. 근데 숫자가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느냐? 나와봤자 한두 문제야. 그거 맞춰. 근데 그거 안 할 수 없는 거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뭐도 아냐. 또 숫자도 알고 있어도 재미가 있어요, 또. 가장 좋을 때, 재검토 5년 만화를 재검토 3년 만에 나올 때가 제일 재밌어. 걔가 답일 때. 근데 그것마저 틀린 인간은 뭐야, 그걸. 나 이해가 안 가나. 자, 그 다음에 3번 효과 보겠습니다. 사용 검사 효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해요. 줄 겁니다. 자, 사업 주체 등등은 줄 겁니다. 사용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할 수가 없다. 그죠? 없다. 당연하죠.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사용할 수가 없다. 배웠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줄.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있다. 원칙은요, 임시 사용 검사가 맞는 건데, 용어를 새로 안 만들고, 건축법상 쓰는 용어 쓰는 겁니다. 그냥. 임시 사용 승인은 똑같이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1번, 주택은 건축물의 동별로, 주택은 동별로 가능하고, 101동, 102동 이렇게 동별로, 물론 일반적으로 한꺼번에 하지만, 동별로 가능하고, 대지는 구역별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가로 2번에 임시사용 승인입니다.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하세요. 2번. 사용검사권자는 신청받은 때에 사용 승인 대상인 주택 또는 대지가 줄거세요.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쉽지만 줄거세요. 이런 경우에만 임시 사용을 승인할 수가 있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밑에 거죠. 임시 사용 승인 대상이 뭐라고요? 공동주택이다. 그때 뭘로도? 세대별로도 할 수 있다. 저를 봐요. 자, 주택은 뭐라고요? 주택은 동별로. 맞죠? 주택은 동별로인데, 공동주택은 동별로도 할 수 있고, 세대별로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둘 다 됩니다. 동별로도 할 수 있고, 세대별로도 할 수 있고, 대지는 무조건 구역별로 할 수 있다. 쌍거리 4번, 준공검사 등 의제입니다. 준공검사를 받으면, 그죠? 사용검사 받았을 때에는 먼저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의제가 되는 인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에 줄거세요. 사용승인, 그죠? 준공검사, 준공인가 등을 받은 걸로 온다. 다 같은 거니까. 우리가 용어만 다르게 쓰는 겁니다. 국토법에서는 어떻게 부르죠? 준공검사라 부르고, 개발법도 준공검사이고요. 정리법은 준공인가라 부르고요. 건축법은 사용승인, 주택법은 사용검사. 그러니까 이렇게 다르게 쓰는 이유는 간단해요. 법을 구분시켜주기 위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어만 다를 뿐이지 뜻은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법률에서 다르게 쓰는 용어 다 같은 의미로 다 받은 걸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 사용검사를 하는 시군구가 미리 행정기관장과 협의하라 했을 때 협의 동그라미 하세요. 협의 하시고, 여기 밑에가 들어간 한 줄을 내가 못 넣었어요. 해놓으시고 이렇게 하세요. 협의해 놓고 의견 제시 땡땡. 저를 봐요. 아까 전에 사업계획 승인 시에는 며칠 이내에? 20일이죠. 사용검사는 10일이에요. 10일. 의견 제시 땡땡 10일 이내. 10일 이내.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끝. 넘겼어요. 자, 이제 3장. 주택의 공급 파트 갑니다. 이 주택 공급 파트가 어쩌면 가장 어려운 파트예요. 여기에.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 잠깐만 정리하고 갈게요. 자, 먼저 사업 주체가 나오죠. 자, 주체는 크게 2명 있었죠. 누구죠? 첫 번째, 등록 사업자. 두 번째, 비등록 사업자가 있죠. 연간 20, 31만 등등. 자, 내용은 빼고요. 이들이 나중에 주택 건설하려면은 뭘 받죠? 뭘 받아요? 사업
계획 승인 받죠. 그죠? 승인 받죠. 이럴 때 승인 가타 여부 통보합니다. 가타 통보. 얼마나 한다 그랬죠? 통보 얼마나? 60일 내에. 그죠? 얼마 내에? 60일 내에는 승인 가타 여부 통보를 해줍니다. 이때에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누구냐? 첫 번째, 원칙. 누구죠? 지자체죠. 지자체. 10만 이상이다. 대지가 시도지사 대장 미만이면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그 다음에 예배. 자, 국장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자, 건물 짓기 전에 착공 들어가죠? 착공 들어가는데, 자, 착공 전 신고하죠? 해요, 안 해요? 자, 착공 전 신고합니다. 착공 전 신고. 다 똑같아요. 뭐 착수 전 신고 같은 말인데, 이럴 때, 자, 얼마 내에, 몇 년 내에 착공해야 돼요? 몇 년 내에? 그렇죠. 5년 내에. 자, 미착수 5년 취소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취소할 수 있다. 오늘 분표 자꾸 부러지네. 물 먹었나 봐 이게. 자, 여기서 우리가 109 몇 년? 109 저기 저 주택법은요 3년이 안 나옵니다. 몇 년? 똑같이 5년이죠. 예, 괜찮아요. 자, 109도 미착수에도 5년. 자, 이거 몇 년에도 얘는 2년. 이렇게 썼죠. 여기서 우리는 하는 김에 여기 5년짜리에만 그죠? 뭐가 있다? 연장이 있다. 몇 년? 1년 범위의 연장이 있다. 그 다음에 취소 사유가 있다 그랬죠? 하지만 여기 자 2년짜리 요거 얘는 뭡니까? 연장 있다 없다? 없다. 연장 없다. 취소 사유도 있다 없다? 없다. 자 이런 다음에 자 착공 들어가죠. 이제 시공할 시공. 자 시공할 때 뭘 지정하죠? 감리자. 자, 이럴 때 감리자 지정 누가 합니까? 사업 주체가죠, 그죠? 그거 누가 해요? 승인권자가. 그죠? 나 아니요 할 때 너무 듣기 좋았어. 딴 데 가니까 예, 그러더라고. 자, 바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한다. 그럴 때 이때 정리해보면 첫 번째 300세대 미만이다. 그때 누구요? 건축사도 되고 건설기술 줄이게 용역업자도 되고 두 번째 300세대 이상이다. 그때는 건축사 개인은 너무 크니까 안 되고 누구요? 건설기술 영역업자는 가능하다 그랬죠. 자, 이렇게. 자, 시공되면 일정한 기간 지나가면 이제 공사가 완료될 것이고요. 자, 공사가 완료가 되면 사용 검사를 받는다. 얼마 이내에? 15일 이내에. 이때 원칙 누굽니까? 특시, 특도, 시, 군, 구청장, 예외, 국장.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요거요. 여기에 아까 10만원 여기에 받은 자는 여기 가서 받고, 그죠? 국장한테 승인 받은 자는 그죠? 국정 찾아가서 사정검사를 받으면 된다. 이럴 때, 자, 다시 하나 더. 하나 원칙 더 합시다. 쓴 김에. 사용 검사를 받은 경우 아니면은 뭐라고요?
사용할 수가 없다. 그 얘기죠? 예. 두 번째, 예외. 언제죠?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럴 때 대지는 주택 먼저 할까요? 주택은 뭘로 한다고요? 주택은 동별로 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공구별일 때는 공구별 있는 겁니다. 할 수 있고. 하지만 여기서 공동주택이라면 뭘로도? 그죠. 세대별로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죠. 그 다음에 대지는 그죠. 구역별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세대별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얘도 주택이니까 동별로도 할 수 있고, 세대별로도 할 수 있고, 공동주택이 아닌 주택은 무조건 동별로 그렇게 하면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조금 전에 배웠던 내용이고요. 이렇게 해서 사용검사 받으면은 어떻게 해, 이제? 건축물을 공급하죠, 그죠? 여기는 주택 공급이요. 하고 있는 거. 주택의 공급. 파트고요. 요 파트가 양이 많아요. 좀 어려워요. 이게. 그 다음 공급받아 사용해서 몇십 년 지나가면은, 아, 이 건물 못 살아. 고칩시다. 뭐 한다고요? 리모델링 넣어요, 리모델링. 자, 요까지가 주택법의 큰 전반적 절차입니다. 지금은 이제 여기 합니다. 자, 공급 보겠습니다. 1절, 주택의 공급 요건 보시면, 요건은, 첫 번째 줄, 사업주체가 간다. 읽어주고요. 박스 안에 1번, 사업주체가, 그 박스 안 가로원 있죠. 공공주택 사업자는 제외한다. 일단은. 그 공공주택 사업이 맨 밑에 창고 박스 있죠. 거기에 보시면 1, 2, 3, 4, 5, 6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복습할 때 읽어주면 돼요. 국가 등등 공공. 자, 그러니까 시군구청장에 승인받아라. 복리시설은 신고합니다. 다시 한번 주택 팔아먹을 때, 주택 공급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시군구에 승인받아라. 복리시설은 시군구에게 신고하고, 승인받아라. 복리시설은 신고하라. 하지만 공공주택사업자는 승인도 안 받고 신고도 안 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 밑에 먼저 보시면 국가, 맨 밑에 창박스에 국가, 지자체, 2번 토주공, 3번 지공, 아 공공이구나. 4번 그 외에 공공 있다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공공시행자가 총 지분의 50%를 초과 출자 설립한 법인. 공공이죠, 무조건.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 그냥 읽어주시고 똑같이 공공입니다. 5번, 6번 다 공공. 설립한 법인은 부동산 투자간에 무조건 50% 초과 출자. 그렇게 알면 되고 있고요. 다시 앞으로 갑니다. 2번, 박스 안에 2번. 그 다음에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특히 2번, 박스 안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줄 거세요.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 줄 거예요. 요것은 무조건 제외하고, 요거 하지 말고 나머지 부분들은 반드시 가격을 따로 제시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라 그 얘기죠. 그러면 앞에 있는 거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는 왜 안 하느냐? 요거는요 기본 선택 품목입니다. 기본적으로 선택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자 아파트 분양 받아 가지고 자 들어갔습니다. 벽지 좀 발라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벌써. 뭘 선택해? 두 번째 바닥재, 바닥에 장판 깔려 있어요, 없어요? 깔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방용구, 싱크대 있어요, 없어요? 물론 더 비싼 거, 더 좋은 거 하는 건 지 마음이고 일단 있단 말이에요, 있어. 그리고 마지막 조명기구, 형광등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벌써 분양가에 다 포함이 됐다 그 말이에요. 됐다. 이미. 아시겠죠? 분양 가격에 다 포함됐기 때문에 별도로 가격을 제시할
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다 돈 지불했어요. 이미. 그 정도로 참고하시고요. 자, 넘깁니다. 넘겨보세요. 쌍가로 2번. 견본주택의 마감재 목록표 등 제출입니다. 1번. 먼저 1번. 동그라미 1번. 사업주체가 시군구청장의 승인, 좀 전에 승인 받아라, 복리시설은 신고하라 했었죠.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근데 가로 안에 보세요. 자, 국가, 지자체, 토주공과 재방공사는 승인받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승인 받을 때란 말 안 나오잖아요. 언제는 줄 거예요. 견본주택을 건설할 때. 그때는 왜? 승인 받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승인 받으려면 국가 등등은 승인 승인 안 받으니까 견본주택을 건설할 때, 그때입니다. 건설할 때. 먼저 세 번째 줄 끝에 가로 안에 줄 거예요. 마감자재 목록표 줄 긋고 동그라미 1번. 마감자재 목록표와 두 번째 견본주택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줄 거예요. 영상물 등 줄여가지고 영상물 등 줄 긋고 동그라미 2번. 제작해서 승인권자에게 제출하라. 그러니까 승인 신청, 승인을 받으려고 할 때 1번과 2번을 제출해라. 그런데 국가 등등은 승인받지 않으니까 견본주택을 건설할 때 1번과 2번을 제출하라. 그 얘기예요. 그 시점. 이럴 때 2번.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입주 예정자에게 뭐를? 다음에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해라. 특히 1번. 방금 1번만 동그라미 하세요.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 왜 그럴까요? 견본주택은 다른 말로 뭡니까? 영어로 모델하우스예요. 모델하우스. 가니까 멋지잖아요. 근데 아파트 분양받으면 뭔가 껄쩍지근하게 다른 것 같아. 그러죠? 뭔가 맞지 않아. 그러니까 미리 그거를 견본주택 시에 전부 다 공개하는 게 있어요. 자료 줘라. 그래 나중에 이게 똑같이 했는가 안 했는가를 맞춰보겠죠. 그죠? 이런 경우 많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분쟁 나는 아파트가 가끔 나오잖아요. 예. 제가 아는 분은요, 물론 저보다 뭐 나이는 많으신 분인데 거의 뭐 아버지 뻘 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은 자기 집이 돈요 수십억 재산 간데 자기 집이 없어요. 이 사람은요 아파트 딱 지으면 딱 들어가 전세 한 살다가 또 어디다 지금 또 이사가 이렇게 이사라. 그러니까 새 아파트만 골라서 다녀요. 나쁜 건 다 먹고 다녀. 예, 안 좋거든요. 그분은 평생 그래 하는 것이지. 재밌대 그것이. 살다가 지루해. 어디 없나? 또 이사가. 새 아파트만 이사가요. 전세로만. 월세도 안 해요. 절대 안 사요. 돈이 무지 많아요. 아무튼 곧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그런데도 그 돈 안 써. 희한하더라고. 끝까지. 그분이 그래요. 부동산 중개하러 오셨기 때문에 내가 물어봤어요. 때문에 어차피 내 죽으면 상속이기 때문에 벌써 안 준다. 주면은 나 개털 된다 그 말이야. 된다. 갖고 있어야 지금도 와 전화하고 찾아오고 뭐 하지. 돈 다 줘버리면 내 인생에 내 사전엔 증여는 없다 그 얘기예요. 얘기 안 돼요. 나 죽으면 늘 다 줄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이 좋은 건 뭐냐. 형이고 오빠고 필요 없어. 똑같이 n분의 1로 다 준답니다. n분의 1로. 딸도 포함해서. 3명이나 4명 있는데 그러니까 싸우지 마. 나 죽을 다 됐어. 그렇게 말한 분이 아직까지 쌩쌩 그냥.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싸우지도 말고 그러니까 달라지도 마. 그러니까 전세만 당기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반대. 아파트 분양 받아가지고 전세로 놓고 2, 3년 뒤에 내보내고 들어가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안정권은 남 다 주고 나는 좋은 거 먹겠다. 그런 건가요? 그런 분들 계세요. 특히 이제 젊은 우리 가족들은요, 아이들 아토피, 그게 문제, 그게. 저도 어릴 때 아토피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아파트 나와가지고 주택으로 이사장이 있었는데, 가가지고 얼마 있으니까 상 났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아파트 그때 알았어, 내가. 새 아파트가 이렇게 안 좋구나. 뭐 지금 뭐 좋아지고 있지만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자,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거.
마감자재 목록표 있죠? 반드시 공개하라는 얘기입니다. 투명하게. 그러나 3번 시군구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아까 1번 그 다음에 영상물 등 2번을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몇 년 이상? 2년 이상은 보관해라. 아시겠죠? 사용검사 받고 난 아파트 입주하고 하여튼 2년 이상은 보관해라. 그리고 또 있습니다. 줄 거예요.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면 또 일도 공개해라. 그래야지만 옛날 견본주택과 비교해서, 그러니까 물론 일반적으로 비교하지 않도록 잘 하겠지만 혹시나 이상이 좀 다른 것 같아 한다면 그때 공개해서 또 절차 밟아서 또 해달라면 되겠죠. 자, 4번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망했어요. 마감자재 제품의 품귀 등 그런 자재가 없는 거예요. 망했기 때문에 그자가 해야 될 것을 못하니까 망해가지고 할 수 없이 딴 걸로 해야 돼. 이때 부득이하게 사업계획 승인 또는 마감자재 목록표에 마감자재와 다르게 동그라미 했어요. 하필 다르게 마감자재를 시공 등등 할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자재와 요겁니다. 같은 질 이상. 이거 중요해요. 시험에 같은 질 이하. 참 한정하죠, 그죠? 같은 질 이상. 당연히 다른 질 하면 안 되겠죠.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같은 질 이상 요거요. 그 다음에 4번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줄 거예요.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 등 할 때에는 당연히 입주 예정자에게 알려야 되겠죠. 당연히 같은 질 이상 요거 중요합니다. 자, 그것까지 보여주시고 오른쪽 보겠습니다. 2번 주택의 분양 가격 제한 등입니다. 첫 번째 분양가 상한제. 이제 슬슬 나옵니다. 이제 분양가 상한제. 자, 분양가 상한제가 우리가 보기에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예? 당연히 있는 게 좋죠. 그죠? 분양가격 상한제 있어야지 그 이상, 그 초과해서 안 하겠죠. 그죠? 이럴 때 첫 번째 공공주택은 자, 공공택지는 공공택지 안에서는 무조건 100% 적용합니다. 무조건. 그런데 두 번째 민간택지는요. 자, 법률 용어는 민간택지가 아닙니다. 공공택지 외의 택지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쓰고 민간택지가 공공택지 외의 택지다라고 알고만 있으면 돼요. 자, 민간택지는요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도 전부 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얘는 분명히 국장이 지정합니다. 누가 한다고요? 국장이 당연히 심의 거치겠죠. 국장이 심의 거쳐서 지정되면 그 지역 안에서만. 그러니까 공공택지는 100%, 민간택지는 일부 국장이 심의 거쳐 지정하면 그 지역 안에서만. 밖에서는 그렇죠. 예. 상한제 필요 없고요. 자, 1번 주택 보겠습니다. 맨 밑에. 자, 줄 거세요. 사업주체가 줄 거 봐요.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줄 거 보세요. 맨 밑에. 적용 대상에서 첫 번째 줄에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택지인 경우에 줄 거세요. 반드시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한다. 바로 박스 안에 1번과 2번이 요겁니다. 요거고요. 그런데 적용 제외,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요거를. 그렇죠? 분양가 상한제, 요겁니다. 아예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인데, 주로 이제 1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하세요. 자, 첫 번째 뭐죠? 도시형 생활주택.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고요. 또 감리자도 지정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추가된 겁니다. 3번. 자, 관광특구에서 어디에서요? 관광특구에서 몇 층 이상? 50층 이상 또는 그쵸, 높이 얼마? 150m 이상일 때. 아시겠죠? 관광특구에서 50층 이상 또는 150m 이상인 이러한 건축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3번만 나와요. 2번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왜 안 나오냐? 지문이 너무 길어. 경제 자유구역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경제 자유구역위원회에서 쓰다가 지친 거야. 그래서 안 냅니다. 그래서 1번하고 3번만. 하지만 복습할 때 한번 읽어주는 건 한번 읽어주시고요. 그럼 분양 가격은 뭐냐? 첫 번째,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예요. 뭐라고요? 당연하죠. 택지비 여기 나오죠. 땅값 플러스 건물값 그거잖아요. 그죠? 택지비 플러스 뭐라고요? 건축비인데 이때 우리가 여기서 택지비는 달라요. 그죠? 강남 평당 땅값하고요. 광명 달라요. 지방 달라요. 그 얘는 바로 공공택지와 민간 택지로 구분시켜 설명되어 있고요. 하지만 건축비는요, 공공과 민간 구분이 없습니다. 왜? 강남에서 건물 짓느냐, 지방 짓나, 건축비 그 차이 없습니다. 금으로 처벌하지 않는 이상 똑같아요. 이해됩니까?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 공공택지는 뭐냐? 밑에 박스 안에 바로 공급 가격. 뭐라고요? 공급 가격에다가 플러스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혜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금액.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공급 가격 플러스 국력. 플러스가 합친 거니까요. 합친 거. 그 다음에 민간 택지는 뭐냐? 얘는 공급가가 아니고 감정가예요. 감정 가격에다가 플러스 국력. 다르죠, 그죠? 예, 거기. 공공택지는 공급가격 플러스 국영. 2번 민간택지는 감정가격 플러스 국영까지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거요. 자, 저를 봐요. 요거. 자, 공이니까, 두 번째, 공이니까 공짜 들어가니까 공급가격이죠. 공공택지, 공급가격. 민간이니까 민간 감정가격. 됐잖아요. 뭐 어려워. 공공택지, 공급가격. 민간택지, 감정가격. 혓바닥 살짝 굴리면 돼요. 민간택지, 감정가격. 아이고, 쪽팔려. 무조건 맞추면 되잖아, 맞추면은. 근데 시험장 가면 기억이 안 나, 그렇지. 꼭 시험 끝난다고 답안지 제출하고 나면 그때 기억이 나. 아, 맞다, 답안지 늦었어. 그 다음에 3번 오른쪽에, 건축비. 자, 큰일 났다. 건축비는 공공, 민간 안 다르고요. 무조건 국장이 플러스 국령입니다. 플러스. 얘가 뭐냐? 얘가 바로 기본형 건축비로 불려요. 기본형 건축비. 하지만 국장이 아니라 시, 군, 구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거기 보시면 국장이 정합니다. 이게 바로 기본형 건축비인데 국장이 국영으로 정하는 금을 더합니다. 그런데 다만 보니까요, 시군구도 따로 정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시군구도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상관 한번 분양가격의 공시의무. 자, 먼저 공공택지는, 그러니까 공시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공시.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우리 등기부 등본상에도, 그죠?
공시의 원칙 적용하잖아요. 그죠? 공시하듯이 분양가격도 하도 공시자라 하면 무조건 공공도 하여야 한다. 민간택지도 하여야 한다. 일단 적어봐요. 1번 공공택지 마지막 줄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가로 2번 민간택지 세 번째 줄 똑같이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둘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둘 다. 이럴 때 누가 하느냐? 공공택지는 사업 주체가 하고요. 민간택지는 시, 군, 구가 한다는 겁니다. 왜? 민간택지는 국장이 지정했죠. 그죠? 행정청 가장 막내를 시킵니다. 시, 군, 구가 한다는 것, 그 정도만 체크하시고요. 넘깁니다. 3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인데요. 자, 1번. 자, 분양가 상한제는요, 딱 한 명 지정합니다. 누가냐면 국장이에요. 누가 한다고요? 국장이. 국장 동그라미 하세요. 국장. 국장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보다 현저히 경상도 말로 억수로 그죠?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 가격, 주택 거래선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그 중에서 밑에 줄 거예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지역, 이것이 밑에 창호박스입니다. 줄 거세요. 심의 거쳐. 무조건 심의. 주택법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인데, 그건 뭐, 심의 기간을 가지고 부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짧게 얘기하는 겁니다. 심의 거쳐서 지정할 수가 있다. 국장이 심의 거쳐 지정한다. 그리고요, 밑에 박스 있죠. 박스 숫자 외우지 마세요. 이건 뭐 시험에 거의 거론되지 않습니다. 이건 뭐 정부에서 알면 되지, 뭐 우리가 알면 뭐해요. 그죠? 그러니까 외우지 마세요. 나중에 정하고 싶으면 시험장 가기 전날 봐, 전날. 아시겠죠? 굳이 숫자 연연하지 마세요. 큰 틀에서 내지 숫자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하여튼, 물론 안 된다 보장 없지만, 일단은 큰 틀을 잡는 게 중요하고, 정숫자는 때가 되면 나중에 할지언정 지금부터 외우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내용도 모르는데 외웠다가는 또 어차피 까먹을 거잖아.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 시험장 가기 전에 하면 돼요. 정하고 싶으면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가로 2번. 근데 하나만 딱 하나만. 아쉽잖아. 하나. 1번에 동그라미 3번만. 왜냐하면 요거는요, 뒤에 나온 내용 중에서 전부 다 공통돼요. 투기가열 지구, 조정대상 지역, 다 똑같이 공통된 게 요겁니다. 요 하나만, 일단은 하나만. 직전부터 소급하여 주택 공급이 있었던 얼마 동안?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 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1 초과 줄 거예요. 5대1 초과하였거나, 그런데 국민주택 규모는 10대1 초과입니다. 2개월 5대1, 10대1. 그래서 앞에 2, 5, 10 됐습니다. 2, 5, 10. 2개월 5대1, 10대1. 2, 5, 10. 2 곱하기 5는 10. 그렇게 외워주세요. 상가리 2번 절차 잘 물어봐요. 절차를. 그러니까 의견 청취. 국장은 뭐라고요? 시도지사 의견 듣습니다. 그러니까 붙이니까 국장은 지정 전에 시도지사 의견 듣고 심의 거쳐 지정한다. 아시겠죠? 의견 듣고 심의 거쳐 지정한다 하면 되겠죠? 이럴 때 가로 2번 공고통보인데요. 국장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였을 때 있는 접시를 뭐하고요? 공고하고, 공고 동그라미 하세요. 공고하고 밑에 시군구에게 통보해라. 공고, 통보. 그 정도만. 3번 해제. 저를 보세요. 지정 절차나 해제 절차나 같아요. 자, 해제, 심의인데, 뭐, 해제 의무라고 하는데, 국정은 똑같이 밑에 심의 거쳐 해제해야 한다. 요거죠. 국장은 필요 없어요, 이제는. 필요 없다면은 심의 거쳐 반드시 해제해야 한다. 해제할 수 있다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은 뭐냐? 1번은 어찌 보면은 국장이 어찌 보면 직권으로 해제하는 거라면, 3번은
해제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을 때 하는 겁니다. 그렇죠? 1번. 특히 중간에 시도, 시군구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 지정 후에 주택 가격이 안정되는 등등으로 인해서 줄거세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지정권자인 국장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가 있다. 그럼 2번 국장은 일단은 심의 거쳐서 얼마나 해? 40일 이내에 심의 거쳐 40일. 이것도 다 똑같이 공통된 겁니다. 심의 거쳐 40일 내에 해제 여부 결정해서 통보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참고 박스에서요. 거기 1번, 2번, 3번만 동그라미 하세요. 자, 시군구는 줄 거예요. 시군구 박스 안에 1번. 자, 시도지사 X 시도로 바꿔낼 때 있어요. 시도 X 시군 구청장은 주택의 분양가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시군구가 하는 것이지 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2번도 시군구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는 날부터 얼마 내에 20일 이내 동그라미 해서 이것도 30일로 바꿔낸 적이 있습니다. 20일 이내이지 30일이 아닙니다. 30일 X 20일 내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하고요. 3번 국가 줄 거예요.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방공사나 일대는요. 자, 해당 기관장이 뭐라고요? 해당 기관장이 설치 운영을 한다는 것. 세 가지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